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무기탄 통신입니다. 오늘은 중화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기념비적 구조물, 그 유명한 장강 삼엽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엽댐이라고 하는 그 중국식 표현으로는 이 댐을 그 방죽 파자를 써서 대파, 이제 그래서 삼엽대파라고 부릅니다. 이제 말 그대로 그 장강의 그 삼엽의 위치에 있는 댐이라는 것이죠. 이 삼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군데의 협곡을 지나는 그 물길이라는 것입니다. 이 삼엽댐이 들어선 그 입지와 그 중국의 지형을 보면은 이 삼엽댐이라고 하는 댐이 얼마나 엄청난 댐인지를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긴 강이 두 개가 있죠. 저 북쪽에 황하가 있고 남쪽에 장강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삼엽댐에 위치한 그 장강에 주목하겠습니다. 이 장강은 그 물줄기의 발원지가 저 서쪽에 이제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그 물이 시작되죠. 그렇게 쭉 흘러내려와서 이제 그 사천 분지를 지나게 됩니다. 이 사천 분지가 사천이 말 그대로 4개의 하천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그 4개의 하천과 그 장강이 합수가 돼서 그렇게 더 커진 물줄기가 쭉 흘러가서 이제 그 중경, 그 충칭을 지나서 드디어 이른바 장강 삼엽이라고 하는 그 협곡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산골짜기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와서 평원을 쭉 흘러서 이제 동쪽으로 그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게 되죠. 그리고 마침내 그 동쪽의 해안가 끝에서 그 유명한 상해, 이 상하이를 끝으로 그 장강 물줄기가 동해바다로 빠지게 됩니다.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그 긴 그렇게 이제 큰 강이다 보니까 이 유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강이 바로 한강이죠. 이 한강은 그 발원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먼저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습니다. 이 북한강은 저 북쪽에 금강산에서부터 시작돼서 물이 내려오고, 남한강은 저 태백산에서부터 이제 물길이 시작돼서 내려오죠. 그 두 물길에서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또 지류도 있고 댐들도 있는데, 이 물이 이제 만나는 곳이, 합수가 되는 곳이 바로 그 두물머리, 양수리, 이제 거기에서 합수가 돼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한강 본류가 시작되는 것이죠.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 팔당댐이 있습니다. 물론 이 한강에서 가장 그 발전 용량이나 규모나 뭐 저수 용량 이런 게 가장 큰 댐은 저 북한강 상류에 있는 소양강댐이 가장 큽니다. 그러면은 다시 이 중국의 지형도를 보겠습니다. 어디가 가장 그 초대형 댐의 입지로서 매력적인 곳일까요? 이 댐의 입지 조건을 따지려면은 먼저 그 댐의 기능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 이 물길을 틀어막고서 물 조절을 하는 그 구조물입니다. 그래서 이 댐의 기능을 보면은 그 홍수와 범람을 막고, 또 날이 가물면은 거기에 이제 저수했던 그 물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용수로 쓰고, 그리고 그 물을 또 방류할 때 그걸 가지고서 또 수력 발전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중국의 그 장강 물길에서 이 물길을 가장 틀어막기 좋은 그 위치가 어디겠습니까? 바로 이 사천성에서 그 호북성으로 빠져나오는 그 길목, 바로 장강 삼엽이라고 불리는 그 협곡이죠. 그 유명한 삼국지의 유비가 동생이었던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하겠다고 저 산골 총나라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오나라로 치러 가던 그 일흥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일흥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이제 도로 협곡으로 기어 들어와서 자기의 후사를 이 제갈량에게 맡기고 임종한 그 백제성이 바로 이 협곡 안에 있는 것이죠. 그 산골짜기 협곡에서 평원으로 빠져나오는 바로 그 길목입니다. 이 협곡을 끼고 댐을 지어야 댐을 크고 높게 지을 수가 있고 그 협곡 속에다가 많은 물을 저수할 수가 있죠. 만약에 평지의 물길에다가 그 댐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넓은 물길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반면에 이 협곡에다가 댐을 지으면은 그 협곡이 이제 그 산골짜기가 천연 물막의 벽이니까는 그 뚫린 좁은 물길만 공구리 쳐서 막아버리면은 비교적 쉽죠. 그래서 이 댐을 높게 지을수록 협곡을 끼고서 높게 지을수록 많은 그 저수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이 높을수록 물의 낙차가 커지기 때문에 수력 발전도 기가 막히게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. 정말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삼척동자라도 이 중국 지도 하나 던져주고서 장강에 어디를 틀어막고서 댐을 짓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두 번 고민도 없이 바로 여기를 찍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입지였습니다. 그래서 그 유명한 중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중화민국의 대总统 손문 때부터 이 삼엽댐을 구상했다고 합니다.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다른 목적보다도 이 치수 사업으로서 그 이제 물난리, 재난을 방지할 목적이 굉장히 컸겠죠. 그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임금이었던 사망오제 시대 때 그 하나라의 우임금이 바로 그 황하의 물길을 다스려서 이른바 대우치수의 공적으로서 왕조를 열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있어서는 이 치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길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도 매년 물난리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장강 유역에 살던 수천만, 수억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핵심의 중대 사업이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복잡하던 시기에 이런 초대형 댐을 건설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? 군벌들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고 국공내전하고 공산혁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손문, 장개석, 모택동 이런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구상만 하고서 벼르기만 했지 도저히 이것을 실천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러다가 마침내 그 시기가 무르익은 것이 바로 강택민, 장쩌민 주석 때였습니다. 그 이전 시대였던 등소평 시대 때 개혁개방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발전과 과학적 발전을 이룩한 상태였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 싶었던 것이죠. 더군다나 이 강택민이 어떤 사람입니까? 아주 권력지향적인 야심가인데다가 이 전기를 전공한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였죠. 그때 당시에 런닝메이트였던 그 이붕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전기 전문가였죠. 더 특별하게 그 전력 발전의 전문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과시할 만한 그 기념비적인 업적의 사업으로서 이 삼엽댐 건설을 아주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. 물론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.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 전제 정치의 영도적인 그 결단에 반대 의견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, 이주민 문제, 문화재 문제, 안전 문제, 환경 문제 등 온갖 반대 의견들이 들끓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엽댐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이 중화민족의 시대적인 사명으로서 그 시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결단의 후퇴는 없었습니다. 거침없이 착공을 시작해서 1994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 댐이 완공되게 됩니다. 여기에서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이 강택민의 뒤를 이은
그 호금도, 이 후진타오 주석 때 그 삼엽댐이 완공되게 되는데, 이 호금도 주석이 바로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 최고의 댐 전문가, 수리공학의 대가였습니다.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호금도 주석의 그 부인이었던 유영청 여사 또한 수리의 전문가였죠. 이 두 사람이 그 청와대학에서부터 청와대 수리공정학과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호금도 주석이 이 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삼엽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그 특유의 어떤 그 소탈하고 겸손한 행보 때문인지 그 자기 임기 중에 이 삼엽댐이 완공된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이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. 뭐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?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규모 구조물로 인한 그 부작용과 괴담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먼저 그 이제 수몰 지역의 이주민들도 아주 골치 아프죠. 또한 어마어마한 그 문화재들이 수몰됐습니다. 그리고 그 변경된 그 자연 지형과 그 지리 때문에 또 뭐 산사태라든지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죠. 그 주변에서 이제 뭔가 자연재해만 발생했다 하면은 전부 다 이 삼엽댐 탓으로 이 삼엽댐이 원흉이다.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정말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삼엽댐으로 인해서 중화 수천 년 문명 동안에 이 장강유역에서 홍수와 물난리로 고통받던 수천만,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. 그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발전 용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죠. 웬만한 원자력 발전소 수십 기에 해당하는 용량을 이 삼엽댐이 뽑아낸다고 합니다. 그 전기만 팔아서 벌써 이 완공한 지 10년 만에 그 공사비 본전을 뽑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남는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. 손문 선생 때부터 구상을 시작해서 강택민 주석 때 첫 삽을 푸고 호금도 주석 때 드디어 완공한 이 삼엽댐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백년대계의 대공정이었습니다. 시대의 사명이었죠.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이 삼엽댐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과 중화민족, 중화문명은 그야말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. 그들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. 그야말로 이 강산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대공사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.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가 물에 잠겼습니다. 하지만 그들의 도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. 이 공사로서, 이 도전으로서 후손들이 더욱더 번창할 것이고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문화재를 더욱더 많이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과학으로서, 이러한 기술로서, 이러한 공정으로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과학적 발전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. 과거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미래에 더 나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한계 없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이로써 마침내 한계 없이 끝없이 무궁하게 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.